요즘 청년농부 지원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달 110만 원씩 생활비 주고 5억 원까지 대출해준다니까 직장 때려치우고 시골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원금만 믿고 내려왔다가 수억 원씩 빚만 지고 야반도주하듯 시골을 떠나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상록부동산TV에서 청년창업농의 진짜 현실, 그리고 혜택부터 뼈아픈 실패 사례, 그리고 기존 시설 농지를 사는 게 맞는지, 새로 짓는 게 맞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준 청년 후계농 자격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혜택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첫째, 영농 정착 지원금입니다.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합니다. 생활비 걱정 덜고 농사에 전념하라는 뜻이죠. 둘째,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입니다. 농지 매입이나 시설 건축을 위해 무려 최대 5억 원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줍니다. 셋째, 농지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스타트업 패키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혜택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 시 일어나는 현실을 볼까요? 첫째, 돈만 보고 내려온 경우입니다. 지원금으로 생활비 쓰면서 낭만적인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농업은 땡볕에서 땀 흘리는 철저한 노동 집약적 사업입니다. 수입이 안 나면 결국 포기하게 되죠. 둘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수 폭탄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만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중간에 직장에 취업하거나 농사를 포기하면 그동안 받았던 정착 지원금 수천만 원을 전액 혹은 월할 계산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셋째, 5억 대출에 덧칩니다. 5억을 빌려 스마트팜을 멋지게 지었는데 첫 해에 병해충이 돌거나 판로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계속 나가고 원금 상환일은 다가오는데 수익은 0원입니다. 결국 경매로 농지가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기꾼 잡으려는 농지법 단속이 선량하게 시작한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정부 지원 믿고 꿈 하나 들고 농촌에 내려왔다가 결국 빚더미만 안고 떠나야 했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솔직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게 된 이모 씨입니다. 2017년 경남 창원에서 중소기업 직원으로 일하다가 부모님 계신 고향 청송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다행히 아버지한테 땅 2,000평을 물려받았고 1년 동안 농사를 배우면서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정부에서 청년들 농촌으로 오라고 엄청나게 홍보하던 시기였거든요. 면접장에 가보니까 다들 정장 입고 와서 벌벌 떨면서 면접을 봤다고 해요. 이모 씨도 그때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하셨어요.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2가지 융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후계농 육성자금이냐, 귀농 창업자금이냐. 이모 씨가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자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융자 지원인 건 똑같으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무관하다고요. 그래서 상환 기간이 좀 더 긴 귀농 창업자금 2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었어요.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다음부터 원금을 갚는 구조였죠. 그때만 해도 5년이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악재, 묘목값이 뛰었어요. 예전에 한 그루에 7,000원 하던 묘목이 2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악재, 기후가 이상해졌어요. 병충해가 늘어서 농약을 쳐야 하는 횟수가 확 늘었고 농자재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세 번째 악재, 인건비가 폭등했어요. 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지에서 불러야 했는데 일당이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뼈아픈 악재. 심어놓은 사과나무 780그루 중에서 350그루가 이유도 모르고 말라 죽었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라서 재해보험 대상도 안 됐어요.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첫 해 농사 짓고 손에 쥔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1년치 순수입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드디어 원금 상환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딱 1년치 순수입이랑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활비도 농자재 비용도 다음에 농사 준비도 없이요. 이모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수억 원으로 크게 농사 지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후배 귀농인들을 무조건 말립니다. 5억 원을 빌리면 1년에 5천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데 농촌에서 누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인삼과 콩 농사를 짓던 30대 청년 농부가 있었어요. 한국농수산대학 출신으로 농업 지식도 있었고 부모님도 농사를 짓는 후계농이었습니다.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던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콩 농사가 2번 연속 실패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체불 없이 지불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칙을 지키려 했던 사람인지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제도의 실패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청년 농민 지원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월 110만 원 정착지원금, 5억 원 융자. 정말 좋은 혜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성공 사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스마트팜으로 1년에 1억 벌었다. 저 청년은 귀농 3년 만에 억대 매출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만 홍보하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반을 잡는데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빚 이자 내면서 날씨 싸우면서 병충해 싸우면서 그 모든 걸 버텨낼 자신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제 생각에는요. 처음부터 5억 빌려서 스마트팜 짓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중고시설에서 1에서 2년 직접 흙 묻혀보고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크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농사는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와 싸우는 개인 사업입니다. 꿈은 크게, 시작은 작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농민이면서 가장 가까운 분이 겁없이 귀농해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실패 이야기만 하면 너무 무겁죠. 그런데 분명히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북 고령의 청년 농부 이모 씨입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귀향을 결심한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뛰어들지 않으셨어요. 드론 방제 기술을 먼저 익히면서 농업 현장을 1에서 2년간 직접 경험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고향 고령으로 귀향해 빈 농지에 3헥타르 규모의 딸기 블루베리 시설 하우스를 새로 지었습니다. 청년 후계농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마련했죠. 여기서 이분이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딸기를 심지 않았어요. 경북농업기술원 성주참외 과체류 연구소가 개발한 딸기 수직 재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바닥에 한 줄로 심던 방식을 아파트처럼 3단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같은 면적에서 기존보다 3배 많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새동 짓는 비용보다 오히려 17% 저렴하고 투자 비용을 당해연도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기잼 가공품을 만들고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차 산업으로 확장했습니다. SNS와 블로그로 직거래 판매까지 하면서 판로를 직접 개척했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 직장 시절에는 고정 월급이었지만
지금은 수확량과 판매 방식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니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만족도가 훨씬 큽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 육체적인 노동 강도, 문화 여가가 부족한 농촌 생활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단점보다 농업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도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빈 농지에 신규 시설을 지을 때는 그냥 남들 하는 방식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기술 혁신을 접목해서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에서 끝내지 않고 가공, 체험, 직거래까지 연결하는 6차 산업 마인드가 오늘날 청년 농부의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록 부동산 TV 시청자분들이 특히 관심 가지실 내용입니다. 바로 기존의 시설이 잘 갖춰진 농지를 매입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북 성주의 청년 농부 조 씨, 올해 35세입니다. 이분은 경북대 농과대학을 나오셨어요. 졸업 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턴, 그리고 CJ제일제당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종자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혼한 아내와 함께 고향 성주군 용안면으로 귀향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종 축산업을 하려 했는데 초기 투자비가 너무 높고 자금 회전이 느려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성주 참외였습니다. 여러분, 성주 참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2023년 기준으로 성주 참외 전체 조수입이 6,014억 원입니다. 그중 연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억대 농가가 무려 1,862가구입니다. 성주 지역 참외 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조모 씨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미 시설이 잘 갖춰진 기존 참외 하우스를 매입하고 청년 후계농 융자를 활용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었고 성주라는 브랜드 파워와 기존 출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시설하우스 48동 4헥타르 규모로 키웠습니다. 억대 매출은 기본이고 2025년에는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기존 방식만 따라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의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10년간의 참외 가격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출하 시기를 결정하고 화학 비료 대신 천연 퇴비만 사용하는 친환경 농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2억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해서 전체 면적의 10%를 양액 수직 재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사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도전하고 경험하라. 다만 자신이 농사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살펴야 한다. 두 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준비했고 공부했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처럼 하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농민 만 18에서 39세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110만 원 영농 정착 지원금에 최대 5억 원,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대 이상 일반인은 지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요건은 안 되더라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 창업 자금으로 최대 3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도 최대 7,50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성주 참외처럼 기존 시설이 잘 갖춰진 농지를 매입할 때는 이 융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귀농 교육 80시간만 이수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원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주 참외처럼 검증된 브랜드 지역의 기존 시설을 매입하든 이 시처럼 신기술로 무장한 새 시설을 짓든 내가 어떤 작물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명확한 그림이 먼저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진 분들에게 지원금은 날개가 되고 그림 없이 지원금만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빚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귀농해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 혜택은 똑같지만 지자체별로 얹어주는 보너스가 다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등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를 통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의 일부를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등 청년농에게 월 110만 원 외에도 농촌주택 구입 대출을 연계하여 주거 문제를 적극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의 기회소득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청년농 빈집 수리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 혜택이 다르니 본인이 하려는 작물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꼼꼼히 매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상록부동산 TV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땅을 사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기존 시설 비닐하우스 농지 매입 장점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초기 비용과 빠른 시작입니다. 이미 농지 전용이나 인허가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 절차도 수월하죠. 하지만 단점은 내구성입니다. 비닐이나 파이프가 낡아 태풍이나 폭설에 무너질 위험이 크고 수시로 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빈 농지에 신규 스마트팜 유리 온실 등 시설 시 구축 장점은 완벽한 환경 제어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온도, 습도를 맞춰 연중 균일한 고품질 작물을 생산할 수 있죠. 단점은 살인적인 초기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팩트 폭행 한번 하겠습니다. 농사는 직장 생활보다 쉬울 수도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은 상사 스트레스가 있지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꽂힙니다. 하지만 농사는 철저한 개인 사업입니다. 태풍 한 번에 1년 농사가 날아가고 수확철에 가격이 폭락하면 인건비도 못 건집니다. 반대로 기술과 팔로만 확실히 개척하면 직장인 연봉을 몇 달 만에 벌어들이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고 주말 농장이나 귀농 교육을 통해 내 몸이 농사일과 맞는지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청년 농민의 현실과 시설 농지 매입 꿀팁 도움 되셨나요? 화려한 지원금에 가려진 이면을 꼭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록부동산TV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농과 토지 투자를 위해 진짜 돈 되는 현실 정보를 발로 뛰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에도 알찬 부동산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